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2월 한국 증시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식 이미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오늘 제가 볼 뉴스는,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2023년이 바닥일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시장, 예, 한국 코스피 코스닥이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90%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12월 전망도 제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비록 11월이 조금 틀리긴 했고, 올해 6월과 12월이 좀 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이외에 모든 시장 전망을 저는 맞췄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고, 일단 남은 이제 12월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잘 해가지고 시장 전망을 완벽히 맞춰서 올해 2023년을 잘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저는 확률 높은 시장 전망을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파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금리 동결함 파월 연준 의장 기준금리 고점 또는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예상이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파월이 얘기한 거. 야, 근데 이번에 파월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네요.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시장의 중심이고, 세계 경제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방향성,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만약에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하게 된다면 그 패닉이 되겠죠. 그러나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최근에 지표들을 좀 보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에 고용 시장이 좀 이제 후퇴할 거고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거를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를 보면 세 번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시장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점도표가 맞았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CPI가 일단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쵸? 얘가 안정화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I가 안정화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 얼마나 연출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 다만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 요것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무조건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침체가 갑자기 생각보다 심하게
찾아올 경우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미국이 원하는 골디락스가 오려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안정화가 서서히 되면서 고용시장이 서서히 불어지는 이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골디락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막 심하게 불어지고 시험률이 막 갑자기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내년 시장을 지켜봐야 되고, 2024년 전망은 제가 나스닥 미국 증시 전망은 12월 크리스마스 주 전에 그 이브 날인가요? 그때 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한국 증시 2024년 전망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미국 금리 인하 시사에 한국은행도 인하를 고민이 시작될 듯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미국이 갑자기 했다고 해서 바로 한국도 따라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물론 이창용 총재가 훨씬 훌륭한 분이고 그분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때 아마도 미국과 지금 한국의 금리 차가 2%가 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줄어든 다음에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소프트하게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외국인의 자본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쵸?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 시장이 꽉 막혀 있는 지금 이 유동성 문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찍어서 해결을 하는 거지만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낮아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걱정해야 될 건 미국이 5.5%의 이 금리를 오히려 여기서 더 올려서 6%로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국은 금융위기를 이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우리나라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2024년에 좋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결국에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지만 아마 운이 좋다면 만약 미국이 골디락스가 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얕게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고 한국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한국 증시가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24년 전망할 때 그때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내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4년 전망을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데요. 이 추세선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 위에서 놀면 안 된다. 이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돌파를 하는 걸 실패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쵸? 내려와서 이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가 비록 한국이 고환율을 유지하겠지만 이것이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머문다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1,100원으로 진입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사실 낮아요. 2024년에. 이건 낮고 이 안에서만 머물러서 고환율을 유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어떤 그런 어 뭐야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예, 낮아요. 여기에 머무는 거 정상적이에요. 다른 나라도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환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율을 낮출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지만 우리나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대신에 점진적으로 환율을 낮추려고 하겠죠. 왜냐면 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가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은 많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아, 물가를 잡는 게 먼저냐? 아니면 지금 환율을 낮추는 게 먼저냐?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물가를 먼저 잡는 거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율을 점진적으로 저는 낮출 거라고 봅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제 예상이 맞는지 한번 예, 미래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10시 47분입니다. 예, 오늘 12월 14일인데 아직 장이 이제 반도 지나지가 않았어요. 갭을 이렇게 띄운 이유가 결국 파월의 발언 때문이에요. 파월의 깜짝 발언. 이걸로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국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을 제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이따가 삼성전자 차트 보겠지만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을 돌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동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여기서 21선 눌린 다음에 여기서 파동이 한 차례 더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이뻐. 이거는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파동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이게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장이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고 지금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고점의 추세선을 돌파한 걸 넘어서서 121선의 추세도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N자형 파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파와 상승 1파가 나오고 여기서 조정 후에 N자로 크게 상승하는 이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설사 여기서 조정을 받고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여기는 2023년에 바닥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결국에 2023년에 바닥이었다는 얘기죠. 한국 증시가. 저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안 드렸었잖아요. 이건 진짜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코스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코스닥도 한번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떨어지죠.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리밸런싱 그런 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제가 요런 것까지 정확하게 좀 잘 맞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제가, 시황 전망하는 게, 역시,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아서, 예,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심의 그런 상승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고, 결국에 코스닥도 머지않아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1파가 크게 나오고 N파가 전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머지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900포인트는 쉽게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정말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를 돌파를 했죠. 결국에 이 시가를 돌파를 전 고점을 시가로 돌파를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강한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큽니다. 시가를 이미 전 고점을 돌파를 한 거예요. 시가가. 이 시가를 산 건 누구예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삼성전자를 여기서 매집을 했잖아요. 약 거의 17조를 샀을 거예요. 그럼 17조를 샀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간이 결코 비싼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7만 진짜 7천원 이런 것까지 8만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가 너무 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 초보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추가적으로 HBM3에 대한 그런 이제 HBM3 이거에 대한 공급 이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DDR 램 맞나요? DDR5? 예, 이 램 있잖아요. 이 기술, 이것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정말 많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제가 한번 에코프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를 본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이렇게 해먹은 종목 말고요. 이렇게 해먹은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런 것도 좋고 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셔야지 에코프로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 올라봤자 제한적이고 전저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탈해도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왜? 리밸런싱이 잘 됐잖아. 돈이 다른 데로 골고루 지금 퍼지고 있잖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에코프로가 내년에 2024년에는 대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대장은 내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황을 전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제가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는 거고 에코프로를 보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도주, 코스닥의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시황을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본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잠깐
요거 살펴보고 갈게요. 요거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자, 코스닥 150 인버스입니다. 자, 인버스 상품을 왜 제가 갖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 11월 제가 1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금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개인이 다 샀습니다. 인버스를. 왜 개인은 인버스를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개인이 왜 인버스를 사는지. 지금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그쵸? 한국 경제. 너무 안 좋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뭐 어떻게 된다. 부채가 많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버스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과 다르게 외국인 기관은 인버스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흥미로운 걸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일 아니고 10월 제가 한 4일 정도부터 보겠습니다. 10월 말일까지. 자, 개인은 인버스를 다 팔아치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을 한 거 기억나시죠? 10월에는 여러분들 달라붙으면 안 돼요. 더 떨어지고 오히려 폭락할 가능성 높고 정말 힘들 수 있고 진짜 이란이 개입하면 큰일 나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들은 인버스를 팔았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개인들은 그때 샀다라는 얘기예요. 10월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만약 그런 상황이 왔는데 매수를 하는 거는 하수나 하는 짓이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한국은 금융위기가 왔을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어떤 방식과 그 다음에 투자 방식을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강조 드리는 겁니다. 지금 12월은 결국에 매수의 기회가 될 거고 내년 1월 전망, 2월 전망, 3월 전망 해갖고 내년 상반기 전망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니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우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추세가 뭐 갑자기 급변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뭔가 시장이 다른 방향성으로 흐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증시 전망 시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